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랑보다 신뢰로 살아가는 부부에게 외도가 발생하면 신뢰는 허물어집니다. 부부 상담의 상당수는 외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고부 갈등이나 돈 문제가 부부 상담의 주제였다면 최근에는 이성 문제, 즉 외도 문제가 부부 상담의 주제죠. 그런데요,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은 외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부의 성생활이나 외도 행위자의 성충동에 대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외도 상담 현장에서 만난 부부를 살펴보면 부부의 성생활 못지않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부의 성생활도 의사소통의 한 부분인데요. 성적 관계로 나누는 의사소통이 부부의 성생활이죠. 그런데 성적 의사소통을 떠나서 외도와 직면한 부부를 상담해 보면 정서적 의사소통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묵한 사람이나 억압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탐색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도 잘 하지 않죠. 이런 분에게 무엇 때문에 감정 탐색과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자신의 감정을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해결해 주지도 않을 것인데 라든지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하지 라든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의 감정 탐색과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분은 다른 사람의 감정 탐색과 감정 표현에 대해서도 서툴거나 억압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자신이 감정 탐색과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니 상대방도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상대방과 의사소통도 힘들어지죠. 많은 부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부 중 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죠. 이에 의사소통을 원하는 사람은 좌절감을 맛보고 의사소통이 서툰 사람은 짜증난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을 원하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한다고 답답해하고 의사소통이 서툰 사람은 상대방의 잔소리를 탓하죠. 이런 시간이 점점 누적되고 늘어나면 부부는 섭섭함과 서운함, 짜증과 분노를 마음에 담습니다. 그럼 의사소통이 서툰 사람이라고 해서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의사소통을 원합니다. 다만 자신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죠. 이에 어떤 이성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어루만져주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 혹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서툰 분이 외도한 경우 그 이유로 말하는 것 중 하나는 외도 상간자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말도 잘 통했으며 이에 외도하는 동안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외도 행위자의 표현에 대해 외도의 적절성을 떠나 객관화해 보면 의사소통이 서툰 사람도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와 욕망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외도에 취약한 부부에게 있는 특징은 의사소통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아울러 외도 직면 후에도 의사소통은 개선되지 않기에 외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도를 극복하지 못하죠.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결혼 생활 속 작은 상처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혼 관련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스스로 혹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기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고의성으로 만들 수 있지만 고의성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는 작은 상처에 대해 둔감합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 민감할 뿐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 둔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가 시간이 지나며 누적되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기도 하지만 상처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외도와 이혼이죠. 그나마 이혼은 외도에 비해 상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는 이혼하기 전 발생하는 것이기에 그 상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고 아픕니다. 특히 부부는 사랑보다 신뢰로 살아가는 공동체인데요. 외도가 벌어졌다면 신뢰는 산산조각이 나 버리죠. 따라서 부부는 결혼 생활 속 수많은 상처가 날 수 있고 이를 부부의 집단지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고 성숙도가 약한 부부의 경우 이런 상처에 대해 무감각하게 넘깁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지 않나 라고 합리화하며 주사 한 대로 끝날 문제를 수술 때까지 끌고 가죠. 그 결과 외도와 같은 대형 사건이 벌어집니다. 외도는 그동안 부부 사이에 존재했던 상처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외도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와 직면하게 될까요? 이혼하든 하지 않든 어마어마한 상처를 품고 살아가죠. 이에 이혼을 선택하더라도 혹 재혼하면 다시 외도를 직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떤 분은 질문하시는데요. 외도로 인한 상처 치료 없이 이혼하고 재혼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신뢰보다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외도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심 때문에 재혼 후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이런 배경이 재혼 생활을 힘들게 만들어 재이혼하거나 외도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혼 생활의 상처 누적이 외도라면 외도 직면 후 상처에 대한 치료는 필요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혼을 선택하더라도 상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혼 후 재결합을 하거나 재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의사소통에 대한 것도 치료가 필요하고 상처에 대한 것도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는 부부가 당신 부부라면 한 번의 외도는 두 번째 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도 후 이혼을 선택하더라도 앞에 언급한 부분을 치료하거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재결합과 재혼 후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부부의 삶과 재혼의 삶은 똑같은 아픔의 연속이 되죠.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면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을 통해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지만 치료할 것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